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새벽 4시 23분입니다. 미국은 지금 14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각 주별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이제 바이든이 이긴 주에서는 바이든을 찍고 트럼프가 이긴 주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이 요식적인 절차가 올해는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 확정이 되어도 승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법적 당선 확정, 즉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공화당이 요구를 하는 데 따라서 보통 같으면은 오늘 12월 14일의 이 선거인단 투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는 트럼프도 12월 14일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한 50건이 넘는 선거 무효 등등의 소송이 있었는데 모조리 한 2건 정도 아주 사소한 거 내놓고는 모조리 트럼프가 패소를 하고, 드디어 12월 14일을 맞아서 각 주별로 쭉 이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언론이 매우 관심이 많고, 특히 CNN은 이걸 계속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 25분 현재의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156표, 트럼프 123표. 이게 다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가 투표를 끝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306대 232가 되는 거죠. 306대 232로 바이든의 승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이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중계방송을 쭉 보니까 이게 선거인단 투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은 예컨대 펜실베니아주는 20표입니다. 그러면은 20명이 선출됩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어디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모이는 장소도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 정부 청사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주지사 사무실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요사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협박을 한답니다. 선거인단. 그러니까 조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추종자들이 이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선거 관련 직무를 보았던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하는 이 판입니다. 자, 그런 데서 뭐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공포 분위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주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데고,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맥케인, 이 주 출신의 유명한 상원의원 고 맥케인 가족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여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아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이런 데는 이 선거인단이 위협을 받으니까 모처에서 그냥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클린턴, 뉴욕주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와서 투표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점에서는 나름대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몇 시간 안으로 306대 232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여러 군데 관계자에게 보냈는데 특히 미국 의회로 보냅니다. 연방의회로 보내면은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이크 펜스가 자기 입으로 바이든과 해리스가 제46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탕탕탕 하는데 마이크 펜스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시비는 걸 수 있어요. 시비를 걸려면 거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는 것은 이걸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이 하원 의원 한 사람과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면은 상원, 하원 별도로 모여가지고 표결을 하겠죠. 그러면 예컨대 펜실베니아 주는 20표를 무효로 만듭시다. 그 안건이 채택이 될 가능성은 무슨 제로입니다. 채택된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원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당을 따라간다 해도 상원은 트럼프 편, 하원은 바이든 편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같은 결의를 해야 그때 효과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니까 1월 6일에도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은 1월 6일에도 결국은 바이든의 당선이 공인되는, 오늘은 확정이고 1월 6일은 공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하여 1월 20일 아마 정오일 겁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뉴멕시코 주가 5표를 바이든에게 찍었습니다. 뉴멕시코. 그 다음에 유타주가 6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루이지아나가 8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몇 분 전에 알라바마가 9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가 이게 비공개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협박이 들어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콜로라도, 워싱턴, 플로리다, 아이다호, 메인, 미시건, 노스다코타,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가 10표를 바이든에게 찍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가 3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캔사스주가 6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여기 뭐 이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아리조나가 11표를 바이든에게 찍었습니다. 위스콘신, 말이 많았던 위스콘신 경합주죠. 위스콘신이 10표를 바이든에게 찍었습니다. 위스콘신에 상당히 트럼프 소송팀이 공을 들였습니다. 위스콘신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경합주인데, 그러나 결국은 바이든으로 돌아갔습니다. 10표가 경합주, 유명한 경합주죠. 이번에 운명을 결정한 경합주죠. 켄터키가 8표를 트럼프에게 주었습니다. 남부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입니다. 오하이오가 18표를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15표를 트럼프에게 주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는 4표를 바이든에게 주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하면은 미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주죠. 그런데 이 로드 아일랜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섬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가 13표를 바이든에게 주었습니다. 미시건이 아직도 안 했나요? 미시건도 16표를 바이든에게 주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별명이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 왕이다 해가지고 킹 스테이트라고 불립니다.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번에 이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드디어 20표를 바이든에게 찍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주장관, 스테이트 오브 디파트먼트, 주장관 사무실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주가 29표를 바이든에게, 뉴욕주는 아주 큰 주니까요, 바이든에게 찍었는데, 여기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부인, 힐러리 여사 두 사람이 선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찍혔습니다. 코네티컷주가 7표를 바이든에게 주었습니다. 코네티컷주. 이 동부에 있는 주죠. 동부, 이 해안, 캘리포니아, 이 바닷가는 거의 다 이 바이든입니다. 공화당이고. 그리고 내륙에는 역시 트럼프 지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왜 한국에서 트럼프 지지가 이렇게 많은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전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극히 소수인데, 이른바 우파 성향에서 트럼프 지지가 아주 높았고, 특히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이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도 14일이니까 그분들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14일 결과에 승복하겠다. 뭐 승복하나 마나 그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14일입니다. 이제 미국 부정선거론에 넘어가서 좀 우스운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 바이든이 한반도에서 김정은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바이든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는 협조할 것이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민경욱 전 국민의힘, 현재도 당원이고 전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함께 마스크도 쓰지 않고 워싱턴에서 반 바이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좌파들이 이용하면, 역공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에 지금 한국의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험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이든을 누가 접촉해가지고 바이든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경쟁이 지금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경쟁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얼마나 필사적으로 바이든과 접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이든을 욕하면서 바이든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든지 계엄령을 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은 누가 한미동맹을 해칩니까? 그러면 한국의 극성도 아니죠. 이건 우파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한미동맹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14일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나 뭐 정리하든 말든 이제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